제가 여러분 관련해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지난달에 상장회사 대표님, 그 상장회사는 뭐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상장회사 본부장님, 이렇게 두 분을 만났는데 이게 채용을 많이 안 할 거예요. 다 AI 써서 어떻게 비용을 줄일 거고 어떻게 고효율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심지어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님은 채용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줄일 수 있으면 회사 규모, 채용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고용된 사람을 줄여야 된다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AI 쓰나미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게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컴공과는 프로그래머는 뭐 너무 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고, 다른 것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조금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채용이 없지는 않아요. 취업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력직 중심으로만, 일단은 컴퓨터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경력직 중심으로만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경력직 채용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대 카이스트 지방 거점 국립대면 다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여기에 컴공과 졸업생들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취업 숫자도 줄고 퍼센트도 줄고 다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 가면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기업 가는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질 거예요. 옛날에는 경기를 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AI 혁명이라기보다는 AI 쓰나미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AI 쓰나미 때문에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좀 정리를 해봤고, 여러분 이거는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게, 일론 머스크가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터뷰어가 당신은 자식이 많고 나도 자식이 있다. 일론 머스크는 또 자식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AI가 이렇게 미친 듯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자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거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서 대답 되게 어려운 문제도 대답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 20초 동안 무슨 방송 사고 난 것처럼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역꾸역 쥐어 짜내듯이 대답을 해주는데 솔루션이 아니었어요. 솔루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 스터디언 시청자의 70% 80%는 4050이에요. 60대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진짜 우리가 정말로 아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돼. 왜? 우리가 알던 생존 방식, 노력의 방식으로는 결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취업됩니다. 근데 예전만큼 쉽지가 않고요. 그게 좀 임계점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60대인 분들, 50대 후반인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취업하고 사회 초년생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그 친구들한테 너는 왜 이거 안 하니, 왜 못하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 20대 친구들, 30대 초반 친구들 우리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또 뭐 50대도 힘든 건 매한 가지. 왜? 효율화가 더 AI로 강력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명예퇴직 계속 받겠죠. 그다음에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겠죠. 문해력도 지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AI가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AI 관련 공부를 하세요. 정말 깊이 있는 이런 듀얼 브레인,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 이런 책들 읽어보세요. 검증된 책들,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 아마존 선정 과학 분야 올해의 책, 뉴요커 선정 올해의 책, 가디언 선정 올해의 책.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취준생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상상 스퀘어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좋고요. 서점에 무조건 있거든요. 이게 인기가 많은 책들이어서 도서관 대출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이게 서점에 다 있거든요. 서점에서 읽어보세요. 다른 출판사 책을 저희가, 여러분
그 출판사 책 서점에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건데 이거는 저희 출판사 책이기 때문에 서점에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서점에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은 그 책은 못 팝니다. 책이 좀 상해갖고 그렇죠? 그렇겠죠? 여러분도 누가 많이 본 책 안 사겠죠?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은 그게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의 손해가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걸 다 저희한테 반품합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상상시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그런 손해는 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수할 테니까 사회 초년생분들 그다음에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그래도 AI 공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도로 깊이 있는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 읽고 나면은 생각보다 AI를 철학적으로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 단톡방에 저희 퓨처셀프 캠프 1기 단톡방에 올라온 후기인데 일정 사이에 시간이 남아 서점에 가서 읽었습니다. 요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을 잠깐 읽으신 거예요. 그동안은 AI를 어떻게 잘 쓸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터라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뭐 생각해 본 사람 없겠죠. 그렇죠? 1장만 읽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매우 빨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랐습니다. 공상이라고만 여기던 종말 시나리오가 불가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충격받을 만해요. 진짜 충격받을 만합니다. 유럽연합이 AI 개발에 제동을 걸고 안전 문제 유독 치중하는 것을 보며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유의미한 것이었구나 새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간 1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은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AI 시대 때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올리려면은 듀얼 브레인은 진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이 진짜 얼마나 좋냐면은 우리 이선 몰릭 교수님이 다음 책 언제 써주나 이것만 5번 넘게 확인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집필 하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뭐 다 끝내지는 못하셨고 집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진짜 이선 몰릭 교수님이 빨리 책 한 권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읽고 싶어요. 특히 이 AI 펀더멘탈이 아니라 나의 뇌와 인공지능의 뇌를 어떻게 듀얼로 쓸 것인가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선 몰릭 교수님이 책 한 권 빨리 하나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여러분 정말 기업에서 많이 읽은 책이에요. 저희가 출판한 책 중에 이 책보다 기업에서 많이 읽은 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기업 같은 데서 단체 구매 많이 해서 진짜 많이 읽은 책이 듀얼 브레인입니다. 이것도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좀 유명한 분들이 저희한테 가끔 이제 책 요청을 하거든요. 제가 누군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AI 관련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책 자기네 좀 협찬 좀 해주실 수 있냐 하고 보내달라는 요청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깊이 있는 책입니다. 왜냐면 뭐 뉴요커나 가디언에서 아무 책이나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 해드리면은 자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특히 취준생,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은 절대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몇 살이었냐? 뭐 41살, 3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중위 연령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일렬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예요. 근데 지금 이제 49, 50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한창 젊어요. 한창 젊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29인데 내가 32인데 뭘 못했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통계에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을 길게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 시계열을 길게 보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서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인더스트리, 산업 구조가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여러분 채용이 절대적인 숫자가 줄긴 줄었지만 채용 시장이 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력직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력직. 근데 여러분 이것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옛날에는 여러분 공채는 사실 이거는 인재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채로만 취업이 되면은 사실 여러분의 실력이 있음에도 운이 없어서 좋은 기업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인터뷰 베이스, 경력 베이스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 그러면은 약간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좋은 회사 갈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보장할게요. 시계열을 길게 보는 게 중요하다. 절대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단 취업할 수 있으면은 취업해서 경력 쌓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경력직을 뽑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취업할 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잖아요. 예전에는 뭐 공채가 있었으니까 뭐 기회가 생각보다 많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공채도 잘 없고요. 대기업은 여러분 다 경력직 중심으로 뽑을 거예요. 특히 좋은 회사들은.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여러분 그 회사 1년 다녔다고 해서 1년 경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밀도 있게 해봤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닐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 떠날 회사니까 대충 하자. 그러면 여러분 경력이 안 쌓이고요. 인터뷰에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취업한 회사에서 이제 실제로 업무를 진행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실력이 없네? 이러면서. 저는 회사를 고 대표님이랑 경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이런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뭔가 이력서에는 화려하게 많은데 막상 수습 기간을 통해서 일을 시켜보면은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희 회사에 너무 간절하게 오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스펙은 썼는데 막상 일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눈높이에 안 맞는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취업할 수 있으면은 취업해서 경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르게 될 수도 이게 운이 좋다면은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이 회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좀 뭐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확률이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으면은 취업해서 경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취업조차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취업이 안 되면은 개인 프로젝트라도 해야 돼요. 특히 오늘은 베이스가 컴공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앱이라도 직접 만들어 보고 뭐 구글 애드센스 단 앱이라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이라도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고 외주라도 해보고 뭐 이런 거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거 해보고 아니면은 뭐 비영리에라도 들어가서 뭐라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도만 하면서 그 취업 시도만 한 거랑 이렇게 실제로 뭔가를 해본 거랑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게 누적이 되면은 이걸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그 내공에 대해서. 그래서 취업이 안 되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무기력하게 계시지 마시고 뭐라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전공 관련해서. 아셨죠? 그 다음에 원하는 본업에 취업이 안 되면은 여전히 계속 강조합니다. 길게 보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관련해서 계속 이제 전공 관련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요즘에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는 웬만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밥값 벌면서 거기에서 내가 그래도 밥값 번다. 여기에서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1인분 하는 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이 남을 거잖아요. 저녁 시간도 있을 거고 풀타임을 안 하면은 풀타임을 안 하는 만큼 또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또 취업하고 싶은 주전공 관련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회는 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매스가 여러분 뭐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100점 만점이라면은 사람들이 다 90점, 뭐 95점 이렇게 잘하고 싶어 하는데 뭐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80점까지는 올리기가 쉬운데 80점만큼 올리는데 2년 걸렸어. 근데 80에서 95점 가는데 3년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80점, 80점, 80점짜리를 3개를 잘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폴리매스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한테만 해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도 이제 개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제 친구인 우리 윤희사한테 그래요. 태용아 이제 너가 개발뿐만 아니라 기획도 잘해야 된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근데 받아들여요. 자기는 그 채용 시장에 대해서 개발자 채용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 불만도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여러분 UX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구글에서 나온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UX도 할 줄 알면 좋고요.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사실 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만 잘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상황이 바뀐 거죠. 그 대신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는 잘하면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좁아졌지만 만약에 들어가서 잘하면은 돈은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폴리매스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면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괜히 여러분들한테 듀얼 브레인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듀얼 브레인 되면은 여러분 폴리매스가 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델주와 닭가슴살면 이렇게 프로모션 영상들 만들 때 거기 닭이 노래 부르는 랩하는 영상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거 3D 애니메이션 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작곡할 줄 알아야 되죠. 노래 부를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빌려야 되죠. 그거는 진짜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영상이고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몇 천만 원 들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거 유튜브 보고 배우셔갖고 뚝딱 하니까 너무 환상적인 영상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폴리매스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되게 태도 측면에서 중요한 건데 상황이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수 있거든요. 전 너무 이해합니다. 그럴수록 운동으로 육체 건강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나 언어 공부 이렇게 머리 쓰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지적, 정서적 건강을 챙겨야 돼요. 항상 여러분 최악이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왜? 길게 보기로 했는데 악순환에 빠지면 길게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AI가 여러분의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업을 없앤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워낙 발달하고 있으니까 AI 자체도 우리 직업을 많이 없앨 겁니다. 근데 AI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는 시대적 이제 숙명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AI가 절대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거를 잘하면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런 분야는 여러분들 이해가 높다면은 뭐 여기는 지금도 사람 많이 뽑고 있겠죠, 그렇죠? 뽑고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AI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이거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게 여러분 독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에도 인사이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서라도 꼭 읽어보시라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힘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 대표님이 상상스퀘어 직원들이랑 올해는 사회 초년생이나 이렇게 좀 20대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완전 무료 프로젝트로 저희가 심지어 돈 써가면서 좀 사회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 공헌 어떤 뭐 영리 활동이 아니라 사회 공헌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요. 돈 많이 써서. 그러니까 저희가 말로만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심으로 여러분 도와줄 거고 눈물 날라 그러네. 챙길 거니까 다 으쌰으쌰해서 더 좋은 미래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면은 이제 저보다는 한참 동생이거든요. 이제 제가 삼촌뻘이죠, 그렇죠? 제가 더 아끼고 제가 더 열심히 해갖고 더 솔루션을 많이 찾아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꼭 그 대접받을 수 있도록 진짜 그런 거 상황을 사회적으로든 뭐 매크로하게든 마이크로하게든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 테니까 절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